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이유. 외로움을 피하려다 고요를 잃는다. 이상하게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만 낯설어지는 날입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습니다. 다투지도 않았고 불편한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함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이 닫히고 나면 집안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익숙해야 할 공기가 어딘가 어색하고 혼자 남았는데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민한가? 괜히 신경 쓴 걸까? 하지만 이 감정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고도 제대로 이름 붙이지 못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편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집도 시간도 마음도 별 다른 기준 없이 내어줍니다. 그게 배려라고 친함의 증거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끔 그 친함이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편안함이 아니라 알 수 없는 피로감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아무 문제 없어 보였던 만남 뒤에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고요해야 할 집이 오히려 더 소란스러워지는 걸까요? 이 글은 그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답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쉽게 열어버린 한 경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신다면 그 경계가 무엇이며 왜 어떤 사람은 집에 들인 뒤에야 마음의 평형이 깨지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되실 겁니다. 다사는 좋은 말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두라고 했습니다. 구독은 지혜, 마루에 책갈피를 꽂아두는 작은 약속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한 번 더 머물고 싶으시다면 조용히 표시를 남기고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반가움에 차 한 잔을 나누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웃기도 했고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흘러 해가 기울기 시작했고 친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가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며 조심히 가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딱 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감각이 몰려왔습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방금까지 친구가 앉아있던 소파가 낯설게 느껴졌고 함께 마셨던 차의 온기가 남은 컵이 어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익숙해야 할 공기가 어딘가 무겁게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혼자입니다.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음껏 쉬어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쉬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봐도 집중이 되지 않았고 책을 펼쳐봐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개운하지 않고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 마치 집안 어딘가에 다른 사람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나만의 공간이 아닌 것 같은 이 기분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요? 당신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합니다. 혹시 불편한 순간이 있었나? 상처받을 만한 말이 오갔나? 친구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무례한 표현이 있었나요? 아니, 없었습니다. 친구는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가며 대화했습니다. 그런 표정이나 태도가 이상했나요?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어색한 미소, 불편한 침묵. 아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는 자연스럽게 웃었고 대화도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화 내용이 문제였을까요? 혹시 민감한 주제가 나왔나? 정치, 종교, 돈 같은 조심스러운 이야기들. 아니,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불편한 말도 없었으며 어색한 순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도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고 함께한 시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내가 예민한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신경 쓰는 건가?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내가 이상한가 봐. 내가 문제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하며
이 감정을 억누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불편함을 무시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언가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문득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거처는 몸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이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었는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를 들였는가보다 어디까지 열었는가에 있었습니다. 집은 단순히 몸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집은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하루 종일 세상과 부딪히며 소진된 마음이 돌아와 온전히 회복되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감정을, 기운을 함께 드리는 일입니다. 당신은 생각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친한 사이인데 뭐 그래서 아무런 기준 없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지금 당신의 마음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앉았던 소파에는 그의 무게가 남아있고 함께 나눈 대화의 기운이 공기 중에 떠다니며 그가 남긴 감정의 파동이 방 안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남아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쁜 만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계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너무 쉽게 열어버린 한 경계, 마음이 쉬어야 할 공간과 다른 사람의 에너지가 들어와도 되는 공간 사이의 경계, 그 경계를 너무 쉽게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들이대 함부로 들이지 말라. 집은 몸에 거처이기 전에 마음의 안식처이라. 정약용 선생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친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내밀한 공간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고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불편함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정확한 신호입니다. 나는 지금 경계를 잃었어. 나는 마음이 쉬어야 할 공간을 내어주었어. 그리고 그 대가로 평화를 잃었어.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이 앞으로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아무리 편안한 집이라도 진정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당신의 마음이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런 기준 없이 문을 열어버렸을까요? 왜 오늘은 혼자 있고 싶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하지 못했을까요? 화자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왜 가까운 사람에게는 시간도 공간도 마음도 쉽게 내어주었는지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편해야 한다. 친밀함의 증거는 거리낌 없는 태도다. 진정한 관계는 아무 경계 없이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에게는 집도 시간도 마음도 별다른 기준 없이 내어줍니다. 친한 사이인데 뭐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며 문을 엽니다. 낯선 사람이 오늘 시간 있어? 라고 물으면 오늘은 좀 피곤해서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이 같은 질문을 하면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해 버립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미안하지만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에게는 그래, 놀러 와라고 말합니다. 속으로는 불편해도 겉으로는 환영하는 척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까움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움이란 경계가 없는 것이라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언제든 서로의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거절하는 순간 관계가 멀어질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나를 차갑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언제나 문을 열어둠으로써, 모든 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나는 당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든 환영이야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친함의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희생시키며 얻은 거짓 평화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포기했고 그 대가로 마음의 고요를 잃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친구는 만족했고 관계도 유지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친구가 떠난 뒤 혼자 남아 그 피로감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니까요. 이것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힘든데?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그래, 괜찮아 라고 말했던 순간들. 혼자 있고 싶은데 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면서도 언제든 놀러와 라고 탑했던 순간들. 그렇게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희생시키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당신의 집에서 조차 마음이 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갖추어야 한다.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면 반드시 틈이 생긴다. 이 말씀이 깊이 스며듭니다. 가까움은 경계가 없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은 당신의 내밀한 공간에 더 깊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히고 그들의 침묵이 더 크게 울립니다. 그들이 남기고 간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공간에 오래 머물며 당신을 흔듭니다. 낯선 사람의 말은 금방 잊혀집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은 며칠, 때로는 몇 달씩 마음에 남습니다. 낯선 사람의 방문은 금방 정리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의 방문 후에는 한참 동안 마음을 주스여야 합니다. 이것이 가까운 사람을 집에 들릴 때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친함은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완성된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가까움은 안전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해야 할 이유였습니다. 진정한 친밀함은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상대방이 그것을 이해해 줄 때 그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관계. 다음에 만날까? 라고 제안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 말에 상처받지 않고 알았어. 푹 쉬어라고 답해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진정으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반대로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 아니라고 말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서 늘 그래라고 답해야 하는 관계. 그런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아무리 자주 만나도 진정으로 가깝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공간을, 시간을, 마음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까운 사람에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상대방을 진심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공간이 고요해야 그 고요함을 상대방과 나눌 수 있습니다. 가까움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잃지 마세요. 친하다는 이유로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마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경계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자 그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집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잠을 자고 식사를 하는 생활 공간일까요?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물리적 구조물일까요? 아니, 집은 그 이상입니다. 집은 하루 동안 흩어졌던 마음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고 긴장을 풀고 온전히 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 해야 하고 친구들 앞에서는 밝아야 하며 부모님 앞에서는 든든해야 합니다. 각자의 기대에 부응하며 각자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상사 앞에서는 똑똑해 보여야 하고 후배 앞에서는 의젓해 보여야 하며 고객 앞에서는 친절해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도 웃어야 하고 피곤해도 괜찮은 척해야 하며 슬퍼도 강한 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우리는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몸도 지치지만 더 지치는 것은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야 했던 마음.
진짜 내 모습을 숨기고 가면을 써야 했던 마음. 그런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내가 될 수 있구나. 집은 그런 곳입니다. 어떤 역할도 요구하지 않고 어떤 기대도 강요하지 않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공간입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되는 곳입니다. 집은 몸이 쉬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집에 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기운을, 감정을, 심지어 침묵까지 함께 드리는 일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에너지, 그날의 기분, 마음속 생각들, 말하지 않은 감정들까지 모두 함께 가지고 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공간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이 환해집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볍게 만들고 그들의 긍정적인 말들이 공간을 따뜻하게 채웁니다. 그런 사람이 다녀간 뒤에는 집안이 더 생기 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에너지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 불만,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득 안고 들어오는 사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사람. 말은 하지 않지만 침묵 속에 무거운 감정을 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공기가 무거워집니다. 그들이 앉았던 소파에는 그들의 무게가 남고 그들이 마셨던 차의 온기 속에는 그들의 감정이 스며듭니다. 그들이 한 말은 공기 중에 떠다니고 그들의 침묵은 방 안에 가라앉습니다. 그들이 보낸 시선은 벽에 흔적을 남기고 그들의 한숨은 공간에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 당신은 그 모든 것과 함께 남겨집니다. 당신은 그들의 기운을 정리해야 하고 그들의 감정을 소화해야 하며 그들이 남긴 흔적을 지워야 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분명히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때로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해도 향초를 켜도 공간을 정리해도 그 기운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누군가를 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들의 좋은 면도 어두운 면도 드러난 것도 숨겨진 것도 모두 함께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몸을 두는 곳이 아니요 심신을 닦는 곳이시라. 심신을 닦는다는 것.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영혼을 회복하며 진짜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은 단순히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흩어진 마음을 모으며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만약 집에서 조차 마음이 긴장한다면? 집에 돌아와서도 완전히 쉴 수 없다면? 혼자 있어도 온전히 나 자신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이 과하게 열려 있었던 결과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사람을 들였고 너무 쉽게 문을 열었으며 너무 자주 공간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집은 더 이상 온전히 당신만의 공간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쉴 곳 없는 자는 결국 아무 곳에서도 쉬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집에서조차 마음이 쉬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진정으로 쉴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호텔에 가도 아무리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도 당신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휴식은 장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집을, 당신의 공간을, 당신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누군가를 집에 들이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에너지를 내 공간에 들여도 괜찮은가? 이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내 집이 여전히 나만의 휴식처로 남을 수 있는가? 이 만남이 내 마음의 평화를 해치지는 않을까? 이 질문들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문을 열어야 합니다. 집은 마음이 쉬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이라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 소중한 당신만의 안식처여야 합니다.
그 안식처를 지키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해집니다. 적막이 찾아오면 두려워집니다. 아무 소리 없는 집에 홀로 앉아 있으면 견딜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빈 공간을 사람으로 채우려 합니다. 침묵을 대화로 메우려 합니다. 화자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사람을 들였던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금요일 저녁, 혼자 집에 있기 싫어서 저녁 먹을 사람? 이라는 문자를 보냈던 순간. 주말 오후, 적막함이 견디기 힘들어서 친구에게 놀러와라고 말했던 순간. 밤늦게 잠이 오지 않아 누군가와 통화하고 싶어 했던 순간. 오늘 저녁에 뭐 해? 라는 문자를 받았을 때 사실은 혼자 쉬고 싶었지만 집에 있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그럼 놀러 가도 돼? 라고 물었고 당신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사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은데. 하지만 거절하면 서운해하겠지. 그리고 나도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 누군가 있으면 덜 쓸쓸하겠지. 그래서 마음과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고요한 혼자만의 시간이었지만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외로움은 잠시 사라졌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니 적막함은 느껴지지 않았고 대화가 이어지니 시간도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나누는 시간. 겉으로 보기에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떠난 뒤 당신은 더 깊은 공허함 속에 남겨졌습니다. 외로움은 잠시 미뤄졌을 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돌아왔습니다. 이제 차분히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그 선택이 외로움은 잠시 덜어주었으나 그 대신 고요를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마음의 중심도 함께 흔들렸다는 것을. 고요와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결핍의 감정입니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나는 외따로이 떨어져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고요는 다릅니다. 고요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을 수 있는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다는 느낌입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때로는 충만하기까지 합니다. 외로움은 비어있는 느낌이지만 고요는 채워진 느낌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찾게 만들지만 고요는 스스로와 함께 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피하려고 고요를 포기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외롭지 않았지만 진정으로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웃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갔지만 마음은 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을 때는 더 깊은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와 마주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회피하는 데만 집중했을 뿐입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을 들이고 또 들이고 계속 들였습니다. 그 결과 당신의 집은 더 이상 고요한 곳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처리해야 하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조용하면 견딜 수 없으며 고요하면 두렵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다가 당신은 고요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요를 잃은 사람은 결국 아무 곳에서도 진정으로 쉴 수 없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있음을 견디지 못하는 자는 결국 자기 자신도 견디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박힙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생각, 감정, 내면의 소리와 마주하는 것이 두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자극을 찾으며 그 어떤 것으로든 내면의 목소리를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피일 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잠시이나 흐트러진 마음은 오래 남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외로움은 일시적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견디기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익숙함 속에서 고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것, 누군가 없어도 충분하다는 것, 나 자신만으로도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외로움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고요가 됩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마음은 다릅니다. 한번 흔들린 마음은 쉽게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은 며칠 동안, 때로는 몇 주 동안 그 여파를 겪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시 정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흩어진 중심을 되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아무나 드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마치 추위를 피하기 위해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따뜻해질지 모르지만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의 외로움은 달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더 깊은 공허함과 흐트러진 마음을 얻게 됩니다. 혼자 있음이 외로울지라도 그것은 견딜 만한 불편함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 진정으로 친해지게 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누군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두려워서 사람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사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충만함을 나누기 위해 문을 열게 됩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당신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잠시 불편할 뿐입니다. 하지만 흐트러진 마음은 당신을 오래도록 괴롭힐 것입니다. 고요를 지키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스스로와 친해지는 법을 배우세요. 그것이 당신을 진정으로 지켜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계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이 마치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같고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 같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경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냉정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경계를 세우는 것을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문을 열어두고 계속 괜찮아라고 말하며 계속 자신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계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문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언제 어떻게 들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 괜찮아, 좋아라고 말합니다. 누가 찾아와도 웃으며 맞이하고 무엇을 부탁해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요구에, 감정에 휘둘리며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계 없는 삶의 결과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경계란 무엇일까요? 진정한 경계는 상대를 밀어내는 선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방향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너는 안 돼가 아니라 나는 이만큼까지만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를 싫어해가 아니라 나를 소중히 여겨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가 예고 없이 지금 놀러 가도 돼? 라고 물었을 때 경계가 없는 사람은 속으로는 불편해하면서도 그래, 들어와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보다 상대방의 기분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 내일이나 주말에 만날까? 이것은 거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함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관계는 이런 솔직함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솔직할 때 상대방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의 예도 진심이 됩니다. 경계를 세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밀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더 잘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경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진심으로 기쁘지 않았고
함께 있어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였으니까요. 하지만 경계를 세우고 나면 달라집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남이 충만해집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진정으로 의미 있어집니다. 경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어야 다른 사람과도 평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는 벽이 아니라 문이니 누구를 들릴지는 그대가 정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문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노크한다고 해서 무조건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상대방이 적절한 사람일 때, 당신이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을 때 그때 문을 열면 됩니다. 처음에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가? 상처받지 않을까?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계속 들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경계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단단해질수록 누구를 드리고 말아야 할지는 고민이 아니라 감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여도 괜찮은 사람이다. 또는 이 사람은 아직 아니다. 그것은 논리적 판단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각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내면의 지혜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는 누구를 들릴지 고민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중심이 잡혀 있으면 누구를 들릴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됩니다. 억지로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과도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따를 때 당신은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드린 사람과는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드리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도 당신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아니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당신의 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는 말에 알았어. 푹 쉬어라고 답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가까운 사람입니다. 경계를 세우세요. 그것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지키는 것이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열고 싶을 때만 여세요.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길이고 진정한 만남을 만드는 길입니다. 이제 화자는 더 이상 사람을 가려내려 애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이 사람과 친해져도 될까? 이 사람을 집에 들여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들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먼저 살핍니다. 지금 내 마음은 고요한가? 나는 누군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만남이 내 평화를 흔들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시선이 밖이 아니라 안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흔들려 있으면 그 만남은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니까 들여도 괜찮겠지.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문제 없겠지. 가까운 사람이니까 편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그 만남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피로했습니다. 반대로 내 마음이 고요하면 어떨까요? 누구를 만나도 편안합니다.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분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뒤에도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집은 여전히 고요하고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며 나는 여전히 온전히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집에 들릴 수 있는 사람과 아직 잃은 사람이 자연히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로 판단하려 하지 않아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이 사람은 내 평화를 해치지 않는다. 이 사람을 집에 들여도 괜찮겠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느끼는 것입니다. 논리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관적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뭔가 피곤하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소진시킨다. 이 사람은 아직 내 집에 들이기 이르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에너지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사람을 깊이 들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까다로운가?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러다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신호를 신뢰합니다. 내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현명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납니다. 진짜 가까워야 할 사람들은 자연히 남습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그들은 당신 곁에 머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은 혼자 있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알았어, 푹 쉬어라고 답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히 멀어집니다.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갈등을 만들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떠나갑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억지로 가려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들릴 사람은 자연히 남고 멀어질 사람은 자연히 떠나갑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좋은 사람이 저절로 모여드느니라. 이것이 진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평화를 지킬 때 당신의 고요함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듭니다.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 그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당신 곁에 남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모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로움이 두려워 아무나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자신을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지키세요. 당신의 평화를 소중히 여기세요. 당신의 집을 진정한 안식처로 만드세요. 그러면 진짜 당신과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남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는 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요. 자기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조언이시라. 이것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사람들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차갑게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혼자 살라는 뜻은 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귀한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소중한 것입니다. 당신의 고요는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함부로 내어주지 마세요. 외로움이 두려워서 관계가 멀어질까봐 냉정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당신의 평화를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집은 세상 그 어떤 곳보다도 소중한 당신만의 안식처여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고요한 자리여야 합니다. 그 안식처를 지키세요. 그 고요함을 지키세요. 누군가를 들릴 때는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당신의 평화를 해치지 않을 사람일 때, 진심으로 환영하고 싶을 때만 문을 여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마음이 고요한 당신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자연히 모여들 것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들, 당신의 경계를 이해하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곁에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의 집에서 열리는 문은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기쁜 환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무도 초대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말고 그저 고요히 앉아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집이 진짜 마음이 쉬는 곳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기운으로 채워진 곳인지 느껴보세요. 정약용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그것은 냉정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위에서만 진정한 관계가 꽃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정약용 지혜 마루 이야기가 지금의 당신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일도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